이 책이 무슨 소설? 우리 역사의 가장 힘든 한의 설인 시대, 사부 고난의 시간 여행. 자,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, 그 5부작의 장대한 여정 중에 드디어 네 번째 이야기에 도착했습니다. 개인의 삶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게 어떻게 하나로 얽혀서 거대한 강을 이루는지 그 가장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, 바로 이 한 문장. 사방팔방에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. 조선 사람이다 하고 아우성이니. 이 한 문장이 토지 4부 전체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시대적 배경이요? 바로 그 혹독했던 일제강점기입니다. 진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억눌리고 그 절망의 땅 위에서 오히려 나는 조선 사람이다. 이 외침은 더 선명하게 터져 나오는 거죠.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. 뭐랄까, 숨이 턱턱 막히는 어둠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증거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래서 말이죠. 이 사부의 핵심은 바로 이 거대한 억압에 맞서는 필사적인 생존, 그리고 저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그 저항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?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하나 나와요. 뭐냐면 저항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. 진화하는 거죠. 이전 세대가 총 들고 싸우는 의병투쟁의 모든 걸 걸었다면 이제는 그 저항의 무대가 학교, 그리고 공장,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의 삶, 바로 그 한가운데로 옮겨오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고 지식인, 노동자 같은 새로운 계층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. 맞아요. 학생들은 동맹유학을 하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죠. 소설에서는 이 힘을 이렇게 표현해요. 총이나 대포 가지고도 쓸 수가 없고 부셔버릴 수도 없는 힘. 이건요, 그냥 물리적인 힘, 무력과는 차원이 다른 힘인 거예요. 조직된 민중이 함께할 때 그 연대에서 터져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,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바깥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투쟁을 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인물들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. 시대의 아픔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도대체 얼마나 깊이 새겨지는지 그 아주 깊은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바로 한을 꼽겠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한 맺혔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. 근데 이 한이라는 게 과연 정확히 뭘까요? 이 한이라는 건요, 그냥 슬픔, 분노 이런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.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철학적인 감정이죠. 생각해보세요. 억울하게 계속 짓밟히는 역사 속에서 가슴 속에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떤 웅어리 같은 거요. 그게 마치 내 삶을 지배하는 운명처럼 느껴질 때의 감정. 어쩌면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아남으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, 그 자체가 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소설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감정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. 끈적끈적한 피, 그것이 한이요. 정말 너무 강렬하지 않나요?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한이라는 감정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정말 피처럼 끈적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피처럼 끈적끈적하다는 한, 이 추상적인 개념이 소설 속 인물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? 먼저 김한국, 윤국, 이 지식인 형제를 만나보시죠. 이 사람들은요, 시대가 너희는 무엇 할 거냐고 묻는 그 부름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해요.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. 그런데 현실은 너무 무력하고 그 사이에서 느끼는 고뇌. 이게 바로 당시 지식인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역사의 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또 다른 인물, 이지연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? 이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집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. 그런데 소설은 그냥 이 사람이 집착이 심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녀의 그 고통스러운 집착이 사실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시대의 비극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뒤틀어버리는지 그걸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걸 보여주죠. 그리고 인명이라는 인물, 이 인물은 정말 그 실존적인 고뇌를 온몸으로 보여줘요. 살아있다는 인식 때문에 때때로 나는 피비린내같이 처절해진다.
이 말 너무 무섭지 않나요?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 되는 그 절망감. 그녀의 이 독백은 이 시대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깊숙이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인물 한 명 한 명의 고통을 정말 깊숙이 파고들었잖아요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마침내 더 크고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메시지로 다시 확장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. 토지 사부가 그냥 정말 어둡고 비극적인 시대였구나 하는 기록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인간의 그 존엄성, 그 끈질긴 생명력, 이걸 찬양하는 노래, 즉 송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. 맞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인물들. 작가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 어떤 비극도 압도해버리는 힘은 결국 사람에 대한 따뜻한 믿음과 희망에서 나온다는 걸요. 아마 이게 토지라는 소설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요? 이 거대한 인물들의 이야기,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얽힌 이 대서사시, 이제 정말 대단원의 막을 향해서 마지막 5부로 이어집니다.